안녕하세요. 세병공입니다. 오늘은 은퇴후 귀농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좀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목부터 땅 사지 마라. 좀 파격적이죠.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고 해서 비난성 댓글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사도 여러분들이 자본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도 엄연한 창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그래서 낭만을 버리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접근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20년, 30년 지으신 분들은 100을 투자해서 120의 그 성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농사 초보이기 때문에 100을 투자했을 때 100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고수익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들의 리스크만 높일 뿐이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성공 사례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공 사례는 사례일 뿐입니다. 그리고 남의 성공 방식이 제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의 성공담 뒤에는 수많은 실패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농을 하면서 가장 부채에 빠지기 쉬운 거는 어떤 부분이 들까요? 바로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창업 비용이 급상승을 해요. 요즘은 지자체에도 기농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정책 자금으로 정책 지원금을 주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갚아야 될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세 이후에 빚을 한 3억, 4억 짓고 나서 그 빚을 70세 넘어서까지 갚아야 된다?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농도 엄연한 창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을 했을 때 어떻게 계속 투자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농사 목적으로 토지를 1000평을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를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사는 이 지역 같은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1000평을 매입한다고 하면 부대 비용 포함해서 한 1억 8천 정도,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한 최소 4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15년 농사를 져서 15번 농사를 짓는다고 봐야죠. 투자금 회수를 1억 8천에서 4억 정도의 순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1000평에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시설 재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시설 재배를 하신다고 쳐요. 그럼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됩니다. 뭐 딸기나 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예전에는 다 2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3중에서 4중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난방 시설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농기계 구입 비용을 제하고서도 200평짜리 하우스 3동에 작업동 하나 넣고 하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뭐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업체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하우스를 지었으면 거기에서 사람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논에다가 그냥 졌다고 해도 한 2억.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토지 매입해서 별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까지 한다.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 제가 진짜 적게 잡은 건데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14년도에 지금 저희 집이 120평에 26평 건축을 했는데 철콘이거든요. 2억 5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한 5억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운영비가 그러면 하우스 3동을 운영을 하면요. 두 부부가
열심히 매일매일 열심히 뼈를 갈아 넣어서 일을 하면 외부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한 4,500에서 6,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난방하고 자재비 뭐 이런 부분도 포함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60세에 은퇴해서 75세까지 15번 농사 15년 영농을 한다고 했을 때 창업 비용이 한 6억 3천에서 8억 정도 돼요. 그리고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 다 합치면 최소한 16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매출이 아니라 수익을 올려야 본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60세 은퇴해서 15년 동안 뼈를 갈아 넣어서 16억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게 꿈꾸는 은퇴 후 귀농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 매입보다는 토지를 선임차하고 후에 매입을 하시라, 여건이 되면 매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지 매입을 했을 때, 뭐, 내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는 좋죠. 하지만, 초기 자본의 막대한 투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하우스를 지어서 만약에 자기 애호박을 했어요. 근데 토질이 안 맞아서 오이로 바꾸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돼서. 그런 경우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호박 농사를 짓는데 들어간 비용들은 다 매몰 비용이 된다. 그래서 매몰 비용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토지 임차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 임대료가 싸잖아요. 1000평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면 이적에서 임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뭔가가 안 맞아요. 토질이 자기 작물하고. 그러면 바로 그냥 토지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땅 포기하고 다른 땅을 임차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요즘은 이제 시골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도 사실은 임차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우스 재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좀 옛날에 지어진 하우스들이기 때문에 좀 시설은 낙후됐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개보수해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임차도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개인 간의 토지를 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경영체 등록이 안 돼요. 농지는 지금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만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고 농업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개인 간에 임차할 경우는 그게 거의 대부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사실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점에서 좀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지 매입보다는 토지 임차와 트랙터로 대표되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농기계가 우선순위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농업은 기계화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시쳇말로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농사는 장비빨이다. 시골에 사람 없어요. 어차피 기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 수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요해요. 농지를 키우는데 인력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기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본인이 갖고 있는 것하고 다른 사람의 농기계의 어떤 위탁을 맡겨서 작업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적기에 농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이고 수확량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좀 서툴겠지만 몇 년 농기계를 다루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주변 어떤 농작업 대행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용돈벌이 정도,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소주값, 맥주값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계들이 좀 필요할까요? 뭐 논농사를 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계를 구입하실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밭농사하고 시설 재배를 한다고 하면 필수적으로는 뭐 트럭, 저는 반드시 트럭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차를 하려고 해도 트럭이 있으면 빌려올 수 있는데 트럭이 없으면 참 불편한 게 많아요. 그리고 관리기, 이제 동력 분무기, 비례설포기, 충정식 분무기 정도는 꼭 갖추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작물별로 한번 살펴보면 콩이나 들깨 농사를 지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탈곡기가 좀
반드시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마늘이라든가 양파, 감자, 특히 그 묘목하시는 분들 있죠. 묘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땅속작물 수확기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수확을 제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규모별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트랙터하고 뭐 트랙터용 부속기들을 좀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뭐 비닐풀붓기 같은 경우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하고 트랙터로 대표되는 농기계 구입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더 나은 투자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용 측면에서는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수억 원대의 거래 자본이 들어가는 반면에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 58마력 기준으로 했을 때 저렴한 모델은 한 3,500만 원, 60마력 같은 경우는 한 5,200만 원 선이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 경영 효율 측면에서는 토지를 매입을 했다고 해서 농기계 작업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남한테 위탁을 계속 맡겨서 그 비용을 지불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계를 또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막대한 자본이 들어갔는데 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트랙터를 구입을 하면 일단 노동력이 감소가 돼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의 적기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확량 증대에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자산가치 측면에서 부동산이나 뭐 가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일단 감가상각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농사를 그만두었을 때 그냥 중고로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황금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랙터가 있으면 제 경험상 토지를 임차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모화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리스크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은 뭐 일단 거대자본 투자가 됐기 때문에 자금이 고착화되고 어떤 유연성, 자금 운영의 유연성 측면에서 조금 경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뭐 리스크도 적을 뿐더러 그리고 초기에 많은 자본이 묶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운영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트랙터를 언제쯤 구매하고 어느 정도를 사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물별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묘목 같은 경우에는 파종부터 해서 굴치까지 다 트랙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묘목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물별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작물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된 후에 좀 구입을 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밭농사 같은 경우 규격은 저는 80마력씩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0마력만 해도 농사를 짓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더라. 그래서 50마력에서 80마력 선 정도를 하시면 좀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귀농 초기에 뭐 여러분들 500평, 1000평 하는데 트랙터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기술센터에서 임차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추후에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트랙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은퇴 후 귀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요 세 가지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꿈꾸지 말고 계산하라. 귀농도 여러분들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투자입니다. 실패하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회수 가능성이 있고 그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리스크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접근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소 비용으로 시작하라. 여러분들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를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노후는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시작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땅에 돈을 묶이지 말고 토지는 임차를 하고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점진적으로 구입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좁은 면적에서 고수익을 원하시면 땅을 사서 비닐하우스를 짓지 말고 시골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여러분들 은퇴 후에 귀농을 해서 여러분들이 몸이 다 고장나고 망가지길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덜 먹고 내가 이문을 좀 덜 보더라도 다른 사람과 같이 다 더불어 먹고 산다는 생각으로 어떤 장비와 외부 인력을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수익과 건강을 좀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라 하는 게 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 후 그 귀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먼저 은퇴하고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